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로 즐기는 3JS에 대한 6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씬, 즉 장면을 어떤 시점에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그림자를 생성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3JS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카메라는 두 가지인데요. 퍼스펙티브 카메라, 오쏘그래픽 카메라입니다. 이 두 개는 모두 카메라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 카메라 클래스는 오브젝트 3D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오브젝트 3D를 상속받는 클래스의 객체는 씬, 즉 장면을 구성하는 객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동, 회전, 크기와 같은 트랜스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장면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놓여지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회전됩니다. 퍼스펙티브 카메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모든 예제에서 사용해 왔던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즉,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더 작게 보이는 원근감을 표현합니다. 오쏘그래픽 카메라는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와는 다르게 원근감 없이 물체의 원래 크기 그대로 렌더링 됩니다. 이 오쏘그래픽 카메라는 캐드와 같은 설계 프로그램의 뷰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두 개의 카메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도 실습을 통해서 카메라를 살펴볼 텐데요. 이전 강좌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폼 강좌에서 만들었던 코드인데요. 빛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할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새롭게 하나 열고요. 다음과 같은 git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06점 카메라 폴더가 이렇게 생성되었고요. 이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서 cd 06점 카메라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를 입력하고요.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06점 카메라 폴더에서 main.ts 파일을 보면 이 파일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파일인데요. 카메라와 관련된 코드는 셋업 카메라 메서드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렇게 퍼스펙티브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의 인자가 필요한데요.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4개의 인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4개의 인자는 포브, 어스펙트, 제트니어, 제트파인데요. 이 4개의 인자를 통해서 보시는 이 연두색의 육면체가 생성됩니다. 이 연두색의 육면체를 절두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절두체에 포함되거나 교체하는 물체가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게 되고 화면상에 렌더링됩니다. 반대로 이 절두체를 완전히 벗어나면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4개의 인자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브, 다른 말로는 포비라고도 하는데요. 이 값은 이 연두색의 절두체의 높이 방향에 대한 각도입니다. 즉, 이 각도입니다. 흔히 포브를 카메라의 화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는 이 절두체의 높이 방향에 대한 각도입니다. 이 각도는 이 각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스펙티브는 절두체의 밑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면의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Z 니어와 Z 파는 카메라로부터의 거리값인데요. Z 니어와 Z 파 거리 사이에 있는 물체의 일부만 렌더링되고 이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면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영역에 대해서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렌더링 되고 이 영역을 벗어나는 물체에 대해서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영역의 일부만 포함될 경우 이 물체에 포함된 영역만 렌더링 됩니다. 이 영역은 렌더링 되지 않고요. 퍼스펙티브 카메라에 대한 코드를 다시 보면요. 앞서 설명한 4개의 인자를 퍼스펙티브 카메라의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인 이 75가 포브 값이고요. 단위는 라디안이 아닌 디그리입니다. 즉, 포브는 75도입니다. 두 번째 인자가 어스펙트인데요. 3차원 장면이 출력되는 돔 요소의 가로와 세로 크기를 이렇게 얻고요. 가로를 세로로 나눈 값을 카메라의 어스펙트 값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돔 요소의 크기가 변경될 경우 이 어스펙트 값도 변경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창 크기가 변경될 때 호출되는 이 리사이즈 메서드에서 해당 돔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다시 얻고 카메라의 어스펙트 값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업데이트 프로젝션 매트릭스 메서드를 호출해 줘야 합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카메라의 생성자 코드를 보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자가 각각 Z 니어와 Z 파입니다. Z 니어와 Z 파 거리 사이에 들어오는 물체만 렌더링 되는데요. Z 니어의 값을 4로 변경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장면의 앞쪽이 이렇게 잘립니다. Z 팝값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값을 5로 변경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Z 니어와 Z 파 사이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벗어난 영역은 이렇게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는 카메라의 포지션 속성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카메라의 위치는 X, Y, Z 좌표축에 대해서 2, 2, 3.5가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다음 코드는 카메라가
원점을 바라보도록 카메라를 회전시킵니다. 만약 카메라가 바라보는 지점을 이렇게 변경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요. 이는 이 오빅 컨트롤스 때문입니다. 이 오빅 컨트롤스가 카메라가 바라보는 지점을 내부적으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를 제거하고요. 저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바라보는 지점을 20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점을 바라보도록 변경하고요. 이 오빅 컨트롤스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의 이 포지션과 룩앳 메서드는 앞으로 살펴볼 오소그래픽 카메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소그래픽 카메라인데요. 이 그림은 오소그래픽 카메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소그래픽 카메라는 원근감 없이 물체를 렌더링해주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구성하는 이 파란색의 육면체가 앞서서 퍼스펙티브 카메라에서 봤던 이 절두체와 같은 개념인데요. 퍼스펙티브 카메라의 절두체와 마찬가지로 오소그래픽 카메라에서 이 육면체 안에 들어간 장면만 렌더링되고 이 육면체를 벗어난 장면은 렌더링되지 않습니다. 오소그래픽 카메라는 이 직육면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6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먼저 X 레프트와 X 라이트인데요. X 레프트와 X 라이트는 이 검은색 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수평 축에 대한 좌표값입니다. 여기가 원점이므로 X 라이트는 양수고요. X 레프트는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Y 탑과 Y 버텀인데요. 마찬가지로 Y 탑과 Y 버텀은 이 검은색 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수직 방향에 대한 좌표값입니다. 결국 Y 버텀은 음수고요. Y 탑은 양수입니다. 마지막으로 Z 니어와 Z 파 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은 앞서 설명한 퍼스펙티브 카메라와 동일한 값입니다. 오소그래픽 카메라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삭제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로 배치합니다. 이 카메라에 대해서 오소그래픽 카메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코드도 이렇게 오소그래픽 카메라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가 각각 X 레프트와 X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자가 각각 Y 탑과 Y 바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인자가 각각 Z 리어와 Z 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우 크게 렌더링 되었는데요. 이는 오소그래픽 카메라의 절투체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의 직류 면체에서 이 밑면에 대한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 밑면에 대한 크기를 좀 더 키우도록 코드를 변경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 장면의 모든 물체가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소그래픽 카메라는 퍼스펙티브 카메라와 다르게 원근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코드를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기본값은 1인데 이 값을 이렇게 줄이면 장면이 한 화면에 모두 표현됩니다. 그리고 X레프트와 X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어스펙트 값을 곱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스펙트 값을 곱해주는 이유는 렌더링 결과가 표시되는 이 돔 요소의 크기에 대한 종횡비를 적용시켜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결국 돔 요소의 크기가 변경되면 이 X레프트와 X라이트의 값도 그에 맞게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돔 요소의 크기가 변경되면 호출되는 리사이즈 메서드에서 기존의 퍼스펙티브 카메라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제거하고요. 대신 먼저 돔 요소의 종횡비를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리고 오소그래픽 카메라의 레프트와 라이트에 대한 속성값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카메라와 동일하게 업데이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반드시 호출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3JS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카메라인 퍼스펙티브 카메라와 오소그래픽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카메라에 대한 응용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변경해서 응용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항상 이 움직이는 빨간색 구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빨간색 구에 대한 메시 객체를 얻습니다.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폼에 대한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빨간색 구에 좌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빨간색 구의 위치가 이 타겟이라는 벡터 3 객체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 타겟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한 가지 응용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이번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움직이는 빨간색 구의 위치로 지정하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타겟을 빨간색 구가 움직이는 방향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코드는 카메라의 위치를 움직이는 빨간색 구의 위치에 항상 오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는 이와 같고요. 이제 카메라가 바라보는 타겟을 빨간색 구가 움직이는 다음 위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빨간색 구를 추가합니다. 이 셋업 모델스에서 빨간색 구를 추가하는 코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빨간색 구를 추가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빨간색 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잠시 제거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빨간색 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빨간색 구에 대한 코드를 다시 보면요. 이 코드는 기존의 빨간색 구와 동일한 싱그래프 구조로 배치시키는 코드인데 스몰 스피어 피봇 2의 이름을 타겟 피봇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한 이 멈춰 있는 빨간색 구를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데이트에서요. 다음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이름이 타겟 피봇인 객체를 구하고 구한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의 빨간색 구보다 10도 더 회전시켜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빨간색 구의 위치를 얻어서 카메라가 바라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가는 빨간색 구는 위치만 얻고 눈에 보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처럼 메쉬가 아닌 오브젝트 3D 객체로 생성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객체, 즉 스몰 스피어 2 객체의 위치를 얻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먼저 이 스몰 스피어 피봇 2의 첫 번째 자식을 얻습니다. 넥스트 포스라고 했는데요. 이 객체가 바로 이 객체입니다. 이렇게 객체를 얻었다면 이 객체의 위치를 얻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카메라 타겟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객체의 위치가 담깁니다. 이제 카메라가 이 카메라 타겟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다시 살립니다. 여기서 이 타겟은 빨간색 구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의 위치를 움직이는 빨간색 구의 위치로 지정하고 바로 이 코드에 의해서요. 그리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타겟을 빨간색 구가 움직이는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코드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